사건 사고 소식 살펴봅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국군 기무부대 현역 장교가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잡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네. 성매매를 하는 남녀를 현장에서 덮친 겁니다. 예. 잡았어요. 네. 예. 그런데 여성이 어떻게 이 남성과 지금 성매매를 하게 됐느냐? 예. 내가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알선책이 있다. 오호. 그게 누구냐? 그래서 그 자택까지 찾아가서 잡고 보니까 예. 기무사령부 소속의 현역 소령이에요. 어이구. 그래서 20일 엊그제 이 군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아마 군법에 따라서 예. 이 군 검찰에서 아마 자세한 조사를 해서 발표하게 될 텐데 네. 조금 전에 보니까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기무사령부의 사과문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감찰을 엄격하게 하겠다. 예.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예. 어쨌든 어떻게 기무사령부 소속의 현역 소령이 예. 대낮에 네. 4명의 여성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포주예요, 포주. 예. 성매매를 알선했는데 아마 여기서 성을 매수한 남성이 예. 수십 명은 될 것이다. 이런 네. 정황이어서 이 전체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사건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무부대가요. 네. 이거 간첩 잡거나 이거 방공 간첩하고 뭐 이런 데잖아요. 첩을 담당하는 소령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환가한 곳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굉장히 조직적인 이 성매매를 한 부분이거든요. 예. 여성도 이제 일단 4명이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경찰에서 수색을 해보니까 활용했던 이제 휴대폰이 무려 이제 3대 가량이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포폰이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이제 활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정말 이제 국군으로서는 기무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뭔지 모르게 예. 소령이라는 직급 자체도 그렇고 그렇죠. 조금 이상한 사건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딱 봤을 때 이 기무부대 소령이 이런 일을 정말 어떻게 이게 상상이 가나, 이거 정보를 다루시고 이런 분들이 네. 그래서 혹시 공작을 하시다가 잘못했나 이런 상상까지도 했었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국방부 직할로 있는 그 부대로서 예. 이제 수사와 이제 방첩을 뭐 담당하고 절대 있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놀라운 사건이라는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성매매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은 이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런 기소유예를 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네. 성매매 알선을 했을 경우에 그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게 영업으로 이러한 성매매 알선을 하면 형량이 껑충 뛰어오릅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대의 그런 휴대전화를 통했고 또 굉장히 또 치밀하게 준비해가 조직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 범죄의 규모가 커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엄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사과문을 보면요, 이분이 평소 근무는 되게 성실히 하시고 부인이 또 뇌종양 말기라서 간호를 하시는 상황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그럼 감옥을 가게 되면은 부인은 또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해서 형량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참 그런 여러 가지 사정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그런 법관의 그런 심정도 참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범죄를 왜 했느냐라는 그런 시각도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어쨌든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렵고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는 또 법관이 또 심각하게 고민해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현장에 출동했다가 성병대가 쏜 총에 맞아 숨진 네, 김창호 경감 연결식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한마디로 눈물바다였잖아요. 눈물바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강북 경찰서를 출발해서 네. 건동 파출소까지 노제를 했어요. 예. 노제를 하는데 연결식장도 눈물바다였지만 네. 그 노제를 하는데 따르는 경찰과 동료 형사들 정말 이게 어이없는 죽음 아닙니까? 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사리 몸을 정말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서 네. 이렇게 이제 또 안타까운 죽음이 된 건데요. 그 급박한 25분의 총격전 상황,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이런 총기 테러가 벌어질 줄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희생은 정말 고귀하면서도 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이 성병대 씨 횡설수설하는 주장 나오잖아요. 예. 저는 정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가 나와야 마땅한데
돌이킬 수 없는 범죄지만 예. 거기서 뭐 병원에서 독사를 당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건 정말 경찰 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상황이라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성병대 검거하는데 그래도 네. 많은 도움을 주신 게 일반 시민이 있으시잖아요. 끝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이게 추격을 했었다면서요. 모두 다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예. 뭐 유단자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는데 예. 이 암 투병 중이신 분도 계셨고 예? 암 투병을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이제 그 노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제 친형을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타살을 당한 신 분도 있다고 예, 하는데 예. 뭐 바로 이제 이런 분들이 시민 영웅이라고 불려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데 중요한 점은 이런 분들이 뭐 어떤 뭐 정의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 위험 속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예.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뛰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일부 이제 착하고 정의감이 예. 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성병대는 사제총 네. 10개를 넘게 만들고 폭발물도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해외 직구 통해가지고 총 뭐 이렇게 사고 그럴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밀수인데 예. 이게 밀수도 일반 밀수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구합니다 뭐 이러면 되나 보죠? 총기를 해체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총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유튜브 보고 만들었습니다. 예. 폭약 처리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병대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지총을 만드는 방법도 수천 개의 사이트가 있지만 예. 총기 구합니다 하면 해외 여러 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허. 실총인데 네. 이걸 분해해서 보내게 되면 예. 세관에서 안 걸리고 장난감 총으로 이제 위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실총도 있지만 모의 총기류도 있고 유사 총기류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예. 어쨌든 불법적인 것이 지금까지 5년간 760정이 넘게 들어왔는데 네. 예. 이 중에 실제 총 우리가 정말 진짜 총이라고 하는 총이 69정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총이 네, 10% 정도 포함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구매가 가능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 국회의원이 밝힌 거기 때문에 네. 예. 세관에서 적발된 수치입니다. 적발되지 않고 들어온 거. 네.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랜덤 조사를 한다고 해요. 실제로는 그러면 훨씬 많을 국내에 수 있겠군요. 반입된 총기가 예.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이 포착된 이 걸린 것보다 훨씬 예. 더 많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직업적으로 폭력을 이제 필요로 하는 뭐 예. 조직폭력배라든가 뭐 이런 또 범죄자라든가 네. 혹은 만에 하나 뭐 우리가 킬러라고 하는 살인청부업자가 예, 예. 국내에서 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좀 우려해야 될 시기가 됐고요. 더 이상 이 총기 청정국이 아니다. 네. 이게 문제죠.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총기 같은 경우에 예. 이 모조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 거의 이제 다른 부분들은 똑같은데 예. 이 격발 장치하고 이제 공이 부분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조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그 실탄을 장전을 하면 나가게 되는 이런 그 총기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형총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 격발 장치라는 거는 사실 뭐 조그만 장치거든요. 그걸 예. 이제 따로 이제 이 수입을 한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일본에서 이제 일본 야쿠자들한테 배웠는지는 몰라도 국내 이제 그 조직폭력배들 같은 경우에도 괌 같은 곳에 가서 예. 이 실탄 사격을 연습을 한다고. 아니 뭐 전지훈련을 가요? 교폭들이?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이제 뭐 각가지 이제 그 권총이든 아니면 뭐 소총이든 뭐 이런 총기류 뭐 매그넘 권총이든 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훈련한다 그러는데 뭐 국내에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조직폭력배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기류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그 엄격하게 이 차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 또 일어났는데 네. 여기는 지금 김포공항역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런 거를 대책을 마련을 안 하죠? 그렇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미 발생한 일,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뭔가 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책이 왜 없느냐라는 예. 부분,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발하자마자 이제 그 승객이 이제 그 비상 인터폰으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기관사에게. 예. 지금 큰일 났다. 문을 열어달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직접 현장을 가서 그 지점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어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관사가 과연 잘못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예, 이런 개인적인 기관사의 어떤 건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예.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어떤 조직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사가 육안으로 확인을 안 했다면 법적 책임이 더 커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과실인데요. 업무상 과실인데 이런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그런 과실의 정도가 굉장히 중한 과실이라고 한다면 형량 산정에 있어서도 좀 더 가만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기관사가 잘못했다. 기관사의 잘못이 가장 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만약에 기관사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 이 30대 남성이 마지막으로 사망 네. 직전에 한 말이 회사에 늦었으니까 연락해야 된다고. 셀러리맨의 피해예요. 네. 바로 사망하지 않았어요. 이 스크린도어에 껴서 이 지하철이 출발하는 바람에 7.5m를 끌려가다가 그 다음 문으로 튕겨 나왔단 말입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때 이제 역무원이 달려갔더니 네. 그때 말을 한 게 회사에 늦을 것 같다. 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되니까 나의 휴대전화를 좀 찾아주십시오. 아유.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둔 거거든요. 이게 이 셀러리맨의 비애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도시 엘리트, 이분이 서울대 학사 대학원 이렇게 나온 엘리트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출근 시간 몇 분 때문에 이 사망이 이르게 된 거거든요. 회사에서는 그 다음 차를 탔어도 늦지 않았을 것 같다. 예. 8시 반까지 출근인데 이게 네. 7시 10여 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역에서 내려서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는 예. 항공사 화물 담당 직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내가 못 내리게 될 것 같으니까 비상 인터폰을 눌렀는데 예. 이건 제가 보기엔 기관사 과실이 커요. 네. 왜냐하면 문을 열어줍니다. 예.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찰나에 비상 인터폰이 승객이 네. 예. 저 여기서 지금 꼭 내려야 되거든요. 빨리 좀 내려주십시오 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안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문을 닫혀버렸으니까 그 좁은 공간에 사람이 갇혀 있는데 예.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라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어요. 근데 출발을 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럼 밖으로 완전히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했던 건데 그렇죠. 이런 면에서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사고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그 김포공항 같은 예. 경우에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 이제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다 네. 시간에 이제 쫓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9호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인천공항 공항철도,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난 5호선 이 세 개의 노선이 한꺼번에 교차를 예. 하는데 특히나 이제 9호선하고 이제 그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제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호선을 갈아탈 때는 예. 뭐 층계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타야 되는데 그렇죠. 이 9호선하고 이제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 같은 방향에서 플랫폼에서 건너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시간대가 출발 시간대가 교묘하게 겹치면 네. 이 공항철도에서 내리신 분들이 이제 9호선으로 뛰어가서 훅 이제 뛰어가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열차 운행 시각표의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 관광버스 참사 현장에서 불길을 뚫고 부상자를 구했어 했던 소연섭 씨. 네. 의인상 수상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나는 의인상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그 소식도 안 알려.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 정말 용감하고 장한 일을 해놓고 누구라도 했을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 진짜 위인인 것 같아요. 예. 위인인 것 같고 이 30대 교사 아닙니까? 윤리교사. 네. 예. 그 지역분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강원도 묵호 고등학교 교사로 예. 윤리도덕 교사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 아버님 집 고향은 또 그쪽이에요. 경남. 예. 그러니까 아버님을 뵈러 방문하러 왔던 중에 예. 이 사고를 목격하고 2차 화재이자 폭발의 위험이 있었어요. 뛰어들었습니다. 예. 4명을 자신의 차에 싣고 이 정확하게 어떻게 위치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119와 통화를 하면서 응급진료센터에 데려다 줬는데 네. 그 병원에서 CCTV에 찍혔죠. 예. 네 분을 잘 모셔놓고 유유히 현장을 떠나는데 예.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고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고 호련히 떠납니다. 예. 저 청년이 누구인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도덕 윤리교사 살아있는 윤리 선생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예. 저는 그 학생들이 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선생님이네 하고 깜짝 놀랐겠지만 예. 평소에 이분이 얼만큼 아이들의 인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까 하는 게 느껴지고 예. 이게 대기업 공익재단에서 5천만 원 주면
그거 받아서 본인이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흥청망청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5천만 원을 엄청 잘 쓸 큰 수 돈이 있는 있잖아요. 곳에. 예, 예. 네, 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 돈에 어. 미련이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난 필요 없으니까 의롭고 좋은 일에 알아서 써달라라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다. 얼마나 나는 겸손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런 말하면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욕 먹을 텐데 예. 이런 분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절대 안 하시겠죠. 네. 아니 근데 그 5천만 원을 포기한다는 건 사실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긴 한데 또 그 이분한테는 굉장히 손쉬운 판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 같은 듭니다. 사람한테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서현섭 씨 같은 이제 대단한 진짜 꼭 배워야 될 분인 것 같아요. 20대 여가수가 자기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을 집에서 대마 키우나 보죠? 그렇습니다. 종자를 구해가지고 실제로 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대마뿐 아니라 양귀비를 마당에서 재배하는 경우도 오. 종종 있습니다. 오. 실제로도 그 적발돼서 처벌을 받는데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올해 1월에 강남구에 있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그 대마를 키웠어요. 화분에다가요? 네, 그리고 키운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키웠던 재배를 가지고 스스로 집에서 흡연까지 했거든요. 오호. 이런 혐의로 적발돼서 이제 그 법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1심은 벌금 나왔는데 2심은 징역이 나왔다는 네. 이건 또 왜 그래요? 예, 이게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제 그 마약 또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같이 이제 그 관리를 합니다. 규율하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그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크게 고려했습니다. 예. 전과 없었고 다 자백을 했고 반성했다.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했어요.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고 예. 해서 검사가 이제 항소했는데 그 항소 취지를 받아들여서 2심 재판부가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두 차례 이제 대마를 흡연했고 집에서 예. 재배를 했고 또 이제 그 마약 범죄의 특성이 마약류 예. 관련된 범죄의 특성이 적발이 쉽지 않고 또한 또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자백했지만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2심에서는 벌금형이 아닌 이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화면 보니까 저 경찰이 압수한 거 보니까 그냥 뭐 화분에 그냥 막 키우는구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아예 그 농장형으로 네. 아파트에다가 이 냄새를 못 나가게 하는 여러 가지 환기 장치까지 하면서 네. 대대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2년 냄새가 전에. 나나 보죠, 양귀비가? 냄새가 독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오. 진한 향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화분에다 키우는 정도는 베란다 환기로 다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집에서 파, 양파, 방울토마토 이런 상추, 거는 뭐 이런 거, 예, 예. 상추 이런 거 키워서 먹지만 예. 대마를 키우다뇨. 그런데 이거는 정말 가가호호 방문 탐문을 하기 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아니, 근데 애매모호합니다. 충격적인 게 20대 여가수 게다가 걸그룹 출신이란 말이죠. 오호호. 그러니까 뭐 걸그룹 뭐 이런 부분들이 초점에 맞춰지는데 예. 네. 이 여성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대마 씨를 구하기도 대마 어려울 키우는- 뿐더러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대마를 이제 집안에서 키우는 그 이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우리 생각에는 이제 베란다 같은 데 키울 거라고 예.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제 방 안에다가 이 그 태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예. 조명까지 달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콩나물 키우듯이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분명히 뭐 이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그 대마와 관련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혹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박범신 네. 소설가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문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실은 여러 해 전에 이제 이 은교라는 작품으로 호평 또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영화에서 이제 김고은 씨가 은교로 출연을 해서 박해일 씨의 노역 연기도 대단했고 예. 영화도 또 호평을 받았는데 당시에 제 기억에 생생한 게 이 네. 박범신 선생이 영화 은교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내가 쓴 문학 작품과는 거리가 있다. 네. 너무 좀 선정적이지 않느냐. 예. 내가 롤리타 컴플렉스가 아니라 문학에 대한 정말 애정으로 이 은교라고 하는 게 노 작가의 이제 뮤즈 같은 거란 말입니다. 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은교가 막 패러디가 되고 그랬어요. 예. 이 희화화되는 거에 대해서 불쾌감, 이게 롤리타 컴플렉스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역겨움 이런 예. 것들을 표현하셨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예. 이게 그 즈음이에요. 한 2년 전이에요. 어허. 그런데 당시에 출판 편집자 예. 그리고 방송 작가 그리고 이 박범신 선생의 팬 예. 여성 7명을 박 선생이 강권을 해서 낮술 먹자
3시간 동안 낮술을 먹으면서 예. 이 한 분의 노 작가와 네. 70세시니까요. 예. 7명의 여성이 있는데 늙은 은교, 젊은 은교,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호칭을 그다음에 그중에 이제 몇 명에게는 뭐 허벅지, 허리, 어깨, 손 이런 데를 스킨십을 하면서 예. 좀 이렇게 이 여성들이 듣기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이야기를 예.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성희롱 혹은 성추행 예.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벌였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이 출판 편집자가 폭로하면서 네. SNS에 내가 계속 출판사에 다녔으면 결코 얘기 못했을 건데 지금 나는 출판사를 퇴직한 상태고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자유롭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고발한다. 그러면서 지금 문단에서 이 박범신 선생뿐만 아니라 네. 유사한 경험을 했던 여성 종사자들이 예. 이 커밍아웃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영화 은교 제작할 때 배우 김고은 씨한테 성경험 있냐고 또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화계에서도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질문이거든요. 아무리 캐스팅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네.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영화 속에서 연기를 잘 한다는 뜻은 아닌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이 연기를 잘할 수 있느냐 정도로 물었어야 되는 거지 마치 이제 영화 제작에 준비 들어가면서 성경험이 뭐 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발현이 될 것인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예. 나이 어린 사람한테 이렇게 이 쉽지 않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박범신 씨가 이제 그 소설 은교에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네. 노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노욕. 노인의 이제 욕심이라는 예. 뜻인데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했는데 좀 노욕이 이 박범신 선생님께서도 네. 이게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런데 네. 사과글을 올렸다가 또 갑자기 또 삭제를 했어요. 아니 사과 글이 저도 봤는데 예. 삭제되기 전의 것들이 지금 이미 캡처돼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냉정하게 보면 사과 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짧은 글인데 스탕탈 적과 흑이라는 이 책을 쓴 프랑스의 작가 스탕탈, 네. 예. 스탕탈 신드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탕탈을 인용을 해요. 스탕탈이 말한 것처럼 살고 글을 쓰고 사랑하고 예. 이렇게 살아왔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그냥 그대로 살아왔는데 작가로 예. 혹여 다른 여성분이 나 때문에 불편했다면 그것은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살짝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인생담처럼 올렸고요. 사과인데 이걸 사과 아닌 듯. 희석시키기 위한 사과인 듯 사과 아닌 듯인데 예. 사과가 아닌 것 같은 쪽에 방점이 더 느껴지는 작가인 나는 내 심지대로 살았다. 예. 근데 세태가 바뀌어서 뭐 나한테 뭐라 하는데 그렇다면 미안은 하다. 하지만 나는 그냥 나일 뿐이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논란이 크게 됐습니다. 예. 그 글은 삭제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더 보다 정중하게 사과를 또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이 파장 쉽게 예. 가라앉을 것 같지 않고요. 예. 주로 이제 이 문단계에서의 남녀 문제 이게 연예계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성폭행 논란으로 계속 줄을 잇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문학계로 문학계까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또 아까 성추행 우리가 성매매 소령 다뤘지만 네. ROTC 복무하던 소위들이 이 연이어 이 성폭행을 했던 사례가 또 적발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 지금 전문직 사회의 남성들 굉장히 좀 이 시대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자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낀 사람이 성추행으로서 느꼈으면은 이게 사실은 좀 법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법적인 문제로 간다는 가정하에 좀 예.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희롱인데요. 성희롱은 예. 말 그대로 그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말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범죄는 아니에요. 예. 처벌을 안 받습니다. 다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한 건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어깨, 허리, 허벅지, 손을 만졌다. 네. 표현에 따르면 터치했다, 터치 당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이제 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추행죄가 있는데요. 성희롱과는 완전히 다른 범죄죠, 형사 범죄죠. 그래서 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법정형이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네. 물론 그거는 법정형이니까 예.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신체를 접촉했다고 한다면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이제 그 기소를 해서 형사처벌까지 된다.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 가지 그런 증언도 나와야 되고 예. 또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증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박진성 씨는 뭐 완전히 성폭행 논란.
아니 그래서 지금 완전히 좀 이야기가 박범신 작가와 박진성 시인은 전혀 다른 분이고요. 예. 박범신 작가는 70세. 그리고 이 박진성 시인은 젊어요. 38살. 근데 이제 이 기사가 지금 뒤죽박죽이 돼서 그러니까요. 박 작가, 박 시, 박 시인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섞여 있는데 이거 또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성이 SNS에 또 역시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네. 어찌 보면 시인을 고발했는데 박 시인을 지난해에 내가 여긴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에요. 그런데 네.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글을 고발한 현재 시점은 성인인데 예. 지난해에는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가가 되고 싶어서 또 시를 쓰고 싶어서 예. 박 작가와 이 연락을 저 메신저로 주고 받다가 예. 자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내려와라. 내려와서 예. 관계를 맺었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데 한 여성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증언이 지금 연쇄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터져 나오는데 예. 박진성 씨는 지금 함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의혹과 한쪽의 주장이니까 예. 우리가 연예인과 일반 이 여성의 이제 지난번 고소고발 사례에서 맞아요. 예, 보듯이 예, 예. 끝까지 확인은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본인도 여기에 무고다라든가 대응을 할 만한데 예. 아직 조용하게 있어서 그렇네요. 그렇다면 조금 사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조짐이 남고요. 아하. 이게 어떤 지금 일로 터지고 있냐면 네. 문단 내에서 또 남혐 여혐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상황이 돼요. 아이고. 모 시인이 무슨 글을 올렸냐면 네. 그럼 이제 시인은 모두 잠재적 성범죄자가 되는 거네 이런 글을 또 남성 시인이 올렸어요. 아이고. 근데 그렇게 할 말은 아니지. 이런 예. 지금 또 막 말싸움 예, 공방이 예, 오가고 예. 있어서 이게 지금 이 문학인들 사이에서 또 이게 남성 또 여성 이 갈림의 다툼이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은 법이고 예. 또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거는 빨리 이제 고백을 하고 그럼요. 용서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탤런트 이영범 씨하고 개그우먼 노유정 씨가 이게 이혼을 했는데 내막을 털어놨는데 이영범 씨가 첫애 가졌을 때 외도를 했는데 그게 상대 동료 배우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어이구. 사실 이제 그 아이를 가진 상황에서의 그 남편의 외도 이 여성들로서는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부분이죠. 예. 참을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다 더군다나 이제 그 노유정 씨가 아는 이제 그 동료 여자 연예인이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예.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 여성과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이 결혼을 해서 그 생활을 그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굉장히 당당하고 그 아직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조금은 이제 서운하다 이런 입장까지 노유정 씨가 밝힌 상황입니다. 아니 그 이영범 씨 입장에서는 이혼도 하고 지금 자기 외도 네. 이거까지 이거 지금 드라마 잘하고 있거든요. 예, 이영웅 예. 씨. 그 드라마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느닷없는 과거사가 터져 나오면서 예. 이혼의 사유 중에 어찌 보면 본인의 불륜이 끼어 있는 것으로. 근데 전체적으로요, 이제 잡지에 인터뷰한 글을 다 읽어보면 예. 네. 이영범 씨한테 노유정 씨가 적대적이지가 않아요. 아 전체 뉘앙스는 이혼하고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예. 아빠로서는 끝까지 존중한다. 아이들에게는 아빠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한 거다. 예. 우리가 부부로서는 이혼했지만 아이 아빠 엄마로서는 또 아이 관계에서는 통화도 하고 예. 상의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영범을 미워하지 않고 불륜 시기에도 네. 남편 이영범을 미워했다기보다는 그 상대였던 상대 여배우가 여자 지금 시집도 가고 활동도 멀쩡하게 하고 이게 너무 화가 났었고 과거에도 지금도 화가 나는 뉘앙스여서 이 화살이 이영범 씨는 아닌데 사실은 이영범 씨가 맞고 있긴 합니다. 예, 예, 예. 그냥 계속 이야기가 거론되니까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게 조금 선정적으로 가면 대중들이 예. 그 여배우가 누군데 또 그거 저 지금 네티즌 이렇게 수사자들 되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뷰가 조금 민감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인터뷰 처음에 이혼의 조건으로 전 남편을 거론하지 않기로 이혼 계약 약속을 했대요. 예. 근데 결국은 거론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